만약 우리가 학교에서 익히 들어왔던 우리 민족의 고대사가 전부가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잊혀진 시간 속에 9,000년에 달하는 거대한 역사의 조각들이 숨겨져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 그 놀라운 이야기가 담긴 미스터리한 고문서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환단곡이라는 이름의 책인데요. 이 한 권의 책이 과연 무엇이길래 우리 역사학계를 수십 년째 뜨거운 논쟁의 한복판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던 역사적 상식들을 뒤흔드는 질문을 던지며 이 고문서는 마치 거대한 역사의 퍼즐 조각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강력한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단순한 정보의 나열이 아닌 마치 거대한 미스터리를 풀어가는 탐사 과정에 함께 동참하는 기분으로 이야기를 따라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베일에 쌓인 채 등장한 이 책이 과연 어떤 서막을 열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그 시간 속으로 떠나보시죠. 환단고기는 1911년 계연수 선생이 5권의 개별적인 고대 사서들을 모아 편찬했다고 전해지는 책입니다. 이 고문서가 주장하는 역사의 스케일은 정말이지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우리 민족의 기원을 무려 9,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환국이라는 최초의 국가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환국에서 배달국, 다시 고조선으로 이어지는 장대한 역사의 계보를 제시하며 우리가 알고 있던 단군 신화 이전에 광활했던 시대를 펼쳐 보입니다. 마치 오래된 보물 지도를 펼쳐보는 듯한 신비로운 이미지와 함께 고대 아시아 대륙에 펼쳐졌던 거대한 제국에 대한 상상도를 그려보게 되는 것이죠. 이 책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과정 역시 드라마틱합니다. 한동안 비공개로 전수되다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 대중에게 본격적으로 공개되면서 한국 사회는 큰 파장을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 학계와 일반 대중은 9,000년이라는 엄청난 역사적 주장의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강한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죠. 마치 낡은 책 한 권이 수천 년의 잠에서 깨어나 우리의 역사관을 흔드는 듯한 그런 충격적인 등장이었습니다. 초기 신문 기사들만 보더라도 이 책에 대한 관심과 논란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환단고기는 단순히 역사의 연대만 늘려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 책은 우리 민족이 지녔던 독자적인 사상과 문화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기존 역사학계의 통설과는 확연히 다른 세계관을 펼쳐 보입니다. 예를 들어 하늘의 이치와 땅의 조화를 중시하는 삼신오제 사상 같은 독특한 철학적 기반을 이야기하고 동북아시아를 아우르는 광대한 영토를 누볐던 고대 국가들의 이야기를 상세히 풀어냅니다. 환웅, 치우천왕, 단군왕검 등 기존 역사서에서는 단편적으로만 다뤄졌던 인물들을 마치 살아있는 인물처럼 생생하게 묘사하며 그들의 업적과 통치 철학까지도 설명하고 있죠. 이처럼 환단고기가 제시하는 세계는 우리에게 익숙한 역사 지식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기에 흥미를 유발하는 동시에 커다란 혼란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고대 문명의 유적지 사진과 환단고기가 주장하는 영토 확장을 고대 지도 위에 시각화해보면 그 스케일에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게 되죠. 하지만 바로 이 지점부터 책의 진위에 대한 의문과 논쟁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사실일까? 우리가 믿어왔던 역사는 무엇이며 이 책의 주장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학자들이 모여 밤샘 토론을 벌이고 수많은 역사서가 쌓인 도서관에서 진실을 찾아 헤매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시점입니다. 이 거대한 역사적 미스터리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믿어왔던 역사의 틀을 흔드는 이 거대한 질문 앞에서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진실 공방이 시작될 수밖에 없었죠. 환단고기가 단순한 고문서가 아니라면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그리고 만약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 때문에 이토록 강력한 논쟁의 불꽃을 지피게 된 것일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팽팽한 줄다리기처럼 첨예한 진위 논쟁의 서막이 오릅니다. 환단고기가 진실된 역사서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주로 우리 민족의 뿌리와 정체성을 강조합니다. 일제 식민사관이 우리 역사를 축소하고 예곡했던 아픈 역사를 상기시키며 환단고기가 그 왜곡된 시선을 바로잡고 잃어버린 민족의 자긍심을 회복할 열쇠라고 역설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환단고기는 단순한 옛 기록을 넘어 우리 민족이 고대부터 지녀왔던 찬란한 문명과 정신을 재발견하게 해주는 소중한 유산입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단군 신화가 단지 신화로만 치부되는 현실에 실망감을 느끼고 이 책이야말로 구전으로 이어져온 진정한 역사의 기록을 담고 있다고 믿는 분들도 많습니다. 마치 잊혀진 가문의 족보를 찾아내어 우리 조상들의 위대한 발자취를 다시 확인하는 듯한 감동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환단고기를 위조된 문서라고 주장하는 학계의 시선은 매우 날카롭습니다. 그들은 이 책을 면밀히 분석하며 문헌학적인 오류들을 지적하는데요. 예를 들어 고대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현대적인 어휘나 한자 표현이 발견되기도 하고 다른 고문서들과 비교했을 때 역사적 사실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꼬집습니다. 마치 조선시대 문헌에서 스마트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과 같은 시대착오적인 표현들이 눈에 띈다는 것이죠. 또한 환단고기가 주장하는 광대한 영토와 번성했던 고대 문명에 비해 이를 뒷받침할 만한 고고학적 증거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주요 비판의 근거로 제시됩니다. 거대한 도시나 문명의 흔적이 발견되어야 할 곳에서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다면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책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시점과 과정에 대한 의혹도 끊이지 않습니다. 환단고기는 여러 개의 고문서를 엮어 1911년에 계연수 선생이 편찬하고 이후 이유립 선생이 보완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원본으로 추정되는 고문서들의 존재 자체가 불분명하고 후대에 여러 차례 재편집되는 과정에서 내용이 변질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마치 오래된 그림의 진위를 감정할 때 그림 자체의 양식뿐만 아니라 그림이 그려진 시기, 작가의 생애, 그리고 그림이 세상에 알려진 경로까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이처럼 환단고기를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사실 여부를 넘어 우리 민족의 역사관과 정체성, 그리고 학문의 엄정함이라는 복잡한 가치들이 뒤얽힌 거대한 격전장이 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민족혼을 되살리는 성스러운 기록이라며 굳게 믿고 다른 한쪽에서는 학문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허구라며 단호하게 선을 긋는 상황이 끝없이 반복되는 것이죠. 마치 법정에서 서로 다른 증거를 내세우며 첨예하게 맞서는 변호사들처럼 각자의 논리와 증거를 들고 치열하게 대립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진실을 향한 복잡한 퍼즐 조각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이 논쟁의 끝에는 어떤 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앞서 우리가 마주했던 그 복잡한 논쟁의 장에서 이제 우리는 양측의 구체적인 주장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환단고기를 둘러싼 진위 논쟁은 마치 거대한 저울의 양쪽 접시 위에 놓인 것처럼 서로 다른 무게의 근거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 책이 우리 민족의 잃어버린 역사를 되찾아줄 진서라고 굳게 믿고 다른 한쪽에서는 학문적 엄정함으로 볼 때 이서일 수밖에 없다고 단호히 주장하고 있죠. 먼저 환단고기를 진서로 옹호하는 분들의 주장을 살펴볼까요? 이들은 환단고기가 일제 식민사관으로 인해 왜곡되고 축소된 우리 역사를 바로잡고 민족의 잃어버린 자긍심을 되찾아줄 결정적인 열쇠라고 강조합니다. 마치 오랜 시간 잊혔던 가문의 족보를 찾아내어 잃어버린 조상의 위대한 업적을 재발견하는 것처럼 이 책이 우리 민족에게 웅장한 정신적 지주가 되어준다는 것이죠. 또한 주류 역사학계에서 인정하지 않는 상고시대의 기록들이 구전으로 전해지거나 은밀히 보존되어 오다가 환단고기를 통해 세상에 드러났다고 믿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이야기들이 결국 문서로 정리되어 빛을 보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는 셈입니다. 이분들은 환단고기가 제시하는 환국 배달국 고조선으로 이어지는 9,000년 역사가 단군 신화에 머물러 있던 우리 고대사를 훨씬 더 광대하고 심오하게 확장시켜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미래를 향한 민족의 비전과 정신적 동력을 제공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환단고기의 진위의 의문을 제기하며 이서임을 주장하는 학계의 비판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이들은 환단고기 안에 담긴 문헌학적 오류들을 가장 강력한 근거로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고대 문서에서는 사용될 수 없는 근현대적인 어휘나 표현들이 곳곳에서 발견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마치 세종대왕 시대의 기록에서 스마트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과 같은 시대착오적인 오류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 고문서들을 엮었다는 주장과 달리 각 편의 내용과 문체가 일관성을 잃고 충돌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점도 문제 삼습니다. 마치 여러 작가가 쓴 소설들을 한 권으로 묶었는데 등장인물의 이름이나 사건의 흐름이 제각각 다른 경우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더 나아가 환단고기가 주장하는 광활한 영토와 번성했던 고대 문명에 비하면 이를 뒷받침할 만한 고고학적 증거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주요 비판의 근거로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거대한 도시의 유적이나 수많은 유물이 발견되어야 할 곳에서 아무런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면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로마의 콜로세움처럼 위대한 문명이라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물리적 흔적을 남기기 마련인데 환단고기의 주장은 그런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처럼 학계에서는 엄격한 실증적 방법을 통해 환단고기의 내용이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는지 끊임없이 검증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시점과 과정에 대한 의혹도 여전히 끊이지 않습니다. 환단고기는 여러 개의 고문서를 엮어 1911년에 계연수 선생이 편찬하고 이후 이유립 선생이 보완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원본으로 추정되는 고문서들의 존재 자체가 불분명하고 후대에 여러 차례 재편집되는 과정에서 내용이 변질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마치 오래된 그림의 진위를 감정할 때 그림 자체의 양식뿐만 아니라 그림이 그려진 시기, 작가의 생애, 그리고 그림이 세상에 알려진 경로까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이처럼 환단고기를 둘러싼 논쟁은 단 하나의 정답을 찾기 어려운 깊고도 넓은 역사의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바다 위에서 어떤 나침반을 들고 항해해야 할까요? 어쩌면 진실은 단 하나의 답이 아니라 수많은 질문 속에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첨예한 대립 속에서 우리는 역사를 이해하는 다양한 관점과 그 이면에 숨겨진 깊은 열망을 동시에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환단고기를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고문서의 진위를 넘어 우리 사회에 깊은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책이 제시하는 거대한 서사는 한때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일제 식민사관에 저항하는 민족주의적 열망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했죠.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싶다는 염원은 때론 객관적인 사실 검증의 벽을 넘어서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억압받던 시대를 겪으며 우리 민족이 지녔던 회복의 꿈, 더 위대하고 유구한 역사를 갈망하는 마음이 이 책에 투영되면서 환단고기는 단순한 사료를 넘어선 하나의 거대한 상징으로 자리매김한 것이죠.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리기를 기다리듯 우리 민족의 뿌리를 더 깊고 넓게 확장하고 싶은 열망이 환단고기라는 샘물에서 갈증을 해소하려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학계는 냉철한 시선으로 이 책을 바라봅니다. 역사학은 과거를 탐구할 때 고고학적 발굴이나 당대의 기록처럼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을 재구성하는 엄격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하죠. 마치 정교한 법정에서 증거주의 원칙이 최우선이듯 역사의 진실 또한 객관적인 자료와 논리적 추론 없이는 성립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환단고기를 지지하는 이들은 기존 역사학계가 일제강점기부터 이어진 식민사관의 틀에 갇혀 우리 고대사를 축소하고 예곡했다고 주장하며 환단고기가 잃어버린 민족사를 복원할 열쇠라고 역설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학설의 차이를 넘어 역사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태도와 가치관의 충돌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마치 같은 사건을 두고 과학자는 실험 데이터를, 시인은 감성적인 영감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말이죠.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환단고기 논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논쟁은 단순히 한 권의 책이 진짜냐 가짜냐를 따지는 것을 넘어 한국인의 정체성과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논쟁 속에서 학문적 엄정함을 지키려는 노력과 함께 더 위대한 민족의 역사를 염원하는 깊은 열망이 서로 팽팽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거울을 보듯 환단고기는 우리의 과거를 향한 시선뿐만 아니라 현재의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정체성을 꿈꾸는지를 여실히 비춰주는 셈이죠. 이 책을 둘러싼 이야기는 결국 역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며
하나의 서사가 어떻게 대중의 마음을 흔들고 사회적 논쟁을 촉발하는지 깊이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잡한 역사적 미스터리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환단고기 논쟁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우리의 역사인식과 정체성에 대한 질문임을 일깨워줍니다. 역사적 사실을 탐구하는 비판적이고 엄정한 태도, 그리고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려는 포용적인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하는 것이죠. 우리가 역사를 통해 무엇을 얻고 싶은지에 대한 우리의 욕망과 두려움이 투영된 거울. 어쩌면 환단고기는 단순한 고문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깊은 성찰의 도구인지도 모릅니다. 진실을 향한 탐구는 멈추지 않겠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얻는 것은 단 하나의 정답이 아니라 더욱 넓고 깊은 이해의 지평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